산타랠리 어떻게 와요? 크게 오죠. 크게? 네. 며칠부터요? 아마 이번 주부터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이고 여러분 간밤에도 뉴욕장 투자하시는 분들 심란하셨죠? 아니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고 하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일본이 금리 올릴 것 같다 빠르면 12월이다 이 얘기 나오고 나서 일본 돈 꿔다가 해외 자산 샀던 사람들 금리 올라가기 전에 팔아서 갚을까 봐 그 걱정이 하나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가상화폐를 되게 미워하네요. 이 와중에 우리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직까지 산타랠리에 대한 가느다란 인연의 끈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 힌트를 주신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어스타일 좀 바뀌셨는데요. 네, 미용실을 갈 때가 됐습니다. 아니 산타랠리를 뭔가 암시하는 것만 같은 착각을 하고 싶은데 산타랠리 와요? 오죠. 오는 거죠? 네. 제 헤어스타일 보고 느낌이 빡 왔거든요 지금. 누돌프 같나요, 제가? 산타랠리가 연상될 정도로. 예쁘셨어요 오늘. 예뻤어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산타랠리 어떻게 와요? 크게 오죠. 크게? 네. 며칠부터요? 아마 이번 주부터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번 주부터 반영되기엔 간밤에 너무 크게 맞았는데요, 우리? 그래요? 네.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가지고. 진짜요? 네. 항상 하루 이틀 움직이는 변동보다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방향성은 상승이라고 항상 강조드렸듯이 좋은 호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미국 연준의 또 10월 FMC 앞두고 있는데 25bp 금리 인하는 네.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25bp 인하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면 성탄절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금리 인하와 같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네. 향후 적극적인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선반영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FMC가 12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기도 하지만 이 외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변수들이 있죠. 내년 4월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이 또 확정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중국 AI GPU 수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조만간 모두 발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그 흐름은 계속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타랠리 온다고 해주셔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팬들이 선선미님은 와 연구위원님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 모습 처음입니다. 김성희님 샵 다니는 남자. 한종현님 상남자 확답 오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저희가 볼게요. 아니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는 거예요. 통상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약간 시장의 리트머스 종이처럼 보잖아요. 빅테크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 보여주는 선행지표처럼 사용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비트코인이 8만 달러대까지 빠졌어요. 굉장히 심란했는데 그럼 이것도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저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금 가격 최근 동향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 가격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으로 이제 가격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또 금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역시 지금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앞으로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는 전일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비트코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불법이라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게 가상자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이 규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아닌 지역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전 세계 범위로 확장해가지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내년도 연간 전망하면서 내년 증시 흐름을 현실과 기대 간의 괴리가 커질 수 있는 시점으로 좀 보고 있어서 내년도 이 변동성이란 부분들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어떻게 보면 단기채와 장기채 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좀 주식시장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일시적인 하락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비트코인 좀 사보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고 하면 저는 접근해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점에 거의 와 닿았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발에서 사긴 어려워요. 무릎 정도에 네. 사는 것도 정말 잘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 사 놓으시면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가격이 좀 더 높이 올라가 있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까 보니까 금 가격 얼마 정도 될 거냐고 있는데 네. 저는 내년도 온스당 5,000달러 정도 보고 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금 가격이 온스당 4,000에서 4,100달러 정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셔도 좋을 것 같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지고 있으세요. 네. 지금 우리 강프로님이 이사 가셔야 되거든요. 형 정말 오는 걸까요? 곧 이사 앞두고 있어서 현금 확보를 위해 이 주식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들 좀 정리해야 되거든요. 조금 더 갖고 있어요. 지금 팔아요. 이거 우리 강프로님 이사 준비 우리 도와드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투자는 항상 여유 자금을 갖고 네. 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못 하시죠. 갑자기 현금이 생기면 일단 좀 불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게 되시는데 또 집 관련된 또 문의를 해주셨으니까 중요한 돈이죠. 그런 돈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하고 있는 가격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꼭 그 집 관련해서 뭐 잔금을 납부해야 되거나 하는 그 기한 맞춰가지고 파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네. 팔아라 이렇게 이해가 네. 되네요. 근데 우리 작년 여름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심란했는데 그때마다 제일 흔들리는 게 항상 빅테크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또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냥 썰이 아니라 정말로 12월에 일본은행이 금리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월에 빅테크 무사할까요? BOJ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움직이진 않는데 자꾸만 움직일 것 같이 투자자분들에게 걱정을 좀 안겨드리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BOJ가 그 정도로 힘센 데가 아니었어요? BOJ가 금리 인상을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된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노이즈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미국채 10년물 금리, 일본채 10년물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미국채 10년물 금리 현재 대략적으로 4% 전후잖아요. 그리고 일본채 10년물 금리는 1.9% 전후고 그 스프레드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저리의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던 그 자금들이 과연 움직일 만한 금리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기 위해서는 미국채 10년물과 일본채 10년물이 역전이 일어나야 돼요. 역전이. 저는 그 정도 되어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라 생각을 해요. BOJ는 빠르면 이번 달, 늦어져도 다음 달 네. 25pp 정도를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0.25%포인트. 지금 일본의 정책 금리가 0.5%잖아요. 그러면 25pp 올리면 0.75%인데 네. 이 수준을 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미국 주식과 채권 팔아서 다시금
일본으로 자금을 움직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거는 뭐 작년에도 8월 달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분위기 고조되면서 증시가 급락했던 상황인데 그때 갑자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때 저는 동일하게 얘기해드렸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네. 자금이 움직이진 않는다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일시적인 해프닝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OJ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왜냐하면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11월 중선에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BOJ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비용 없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BOJ 총재가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여지도 있다 이런 발언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엔화는 진정되거든요. 구두 개입이구나.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은 그 미국에서 청산해서 다시 돈 갚으러 일본 갈 거야?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이거네요. 굳이? 지금 이자에 네. 굳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툭하면 거품론이 불거져요. 월간 거품론.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이제 주간 거품론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같은데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거품론 요거는 어떻게 이번에 구글이 TPU 딱 내놓으면서 요걸로 불식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될까요? 저는 AI 버블 논란이 발생하는 그 배경은 미국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인해서 하나의 핑계거리 정도로 생각을 해요. AI 버블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에 구글의 제미나이 3.0 발표가 저는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 GPT가 2012년 11월에 이제 출시가 돼서 올해 11월 달 딱 3년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버블 유저들이 좀 많이 커졌던 상황인데 제미나이 3.0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픈 AI를 비롯한 주요 벤치마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추론이나 멀티모달 에이전트 기능에서 타건한 성능을 좀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해볼 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GPU는 사양은 좋지만 너무 비싸요. 이거를 사용하는 수요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근데 구글의 TPU는 필요한 기능만 있고 가격은 저렴하죠. 근데 제미나이 3.0과 TPU가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AGI 범용 인공지능 시기의 타임라인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 버블은 아니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에도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풍선 효과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이 아닌 국가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34년도까지는 AI 혁명이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34년이요? 네. 굳이 딱 34년을 찍은 이유가 있으세요? 제 개인적인 분석이긴 하는데 이제 과거에 신산업이 태동했던 그 시점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 18년 지속됐고 모바일 혁명이 15년 지속됐고 그리고 오픈 AI의 챗 GPT 출시 이후에 올해까지 딱 3년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9년 정도는 AI 혁명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과거 신산업이 태동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기간을 좀 얘기해 드리는 거고 이것 말고도 되게 말씀드릴 게 많아요. AI 생태계를 보면 현재는 AI 모델, 반도체, 클라우드가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1인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3로 가야 되는 거. 또 AI 산업 트렌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멀티모달 AI를 지나서 지능형 웹 에이전트인데 이게 2028년도 되면 에이전틱 AI 그리고 2030년이 지나야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AI의 산업의 트렌드를 염두에 두실 필요도 있고 AI 발전 단계를 보면 지금은 인간이 AI에게 지시를 해야 네.
결과물을 도출하는 약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강 인공지능으로 가야 되는데 강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시 없이 AI가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을 해서 스스로 결과값을 도출하는 형태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항상 늘리려고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예. 대형 설비 투자가 안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쭉 진행이 될 거다. 아니 그럼요. 지금 알파벳 주가가 오랜만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 플러스 워렌 버핏이 아무거나 샀겠어. 이런 버핏 버프랄까요? 이런 영향을 좀 받았는데 알파벳을 포함해서 약간 아성을 위협받는 듯도 한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이런 종목들 쭉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AI 생태계를 놓고 봤을 때 궁극적으로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3로 가야 되는데 그때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오픈 AI,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근데 지금 제미나이 3.0이 공개된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알파벳이 오픈 AI를 누르고 아마 플랫폼을 주도하는 기업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제미나이 3.0을 가지고 알파벳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율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미나이 3.0을 AI 검색에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었던 그 광고세 슬롯을 더 추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검색 광고 매출도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알파벳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을지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싹 하고 엔비디아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해요. 올해 마이클 버리가 하도 저주를 하니까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고 나서도 주가가 주춤했고 엔비디아 팔란티어 갔다가 이제 저주 대상이 테슬라로 옮겨가기도 하던데 일단 엔비디아로 좁혀서 보면 3년 동안 주가가 1000% 폭등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더 갈 수가 있겠어? 이 사람이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요. 엔비디아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 그냥 꼭 잡은 두 손 놓치지 말고 쭉 같이 가요? 네. 여기 보니까 열받을 때 금 샀는데 마음이 예로가 되네요라고 했는데 이 연화님께서 네. 문자 보내주셨는데 실시간으로 문자 보시는 방송인이셔요. 아니 진짜. 앞으로는 열받을 때 사지 마시고요.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사셨잖아요. 네. 아마 내년 되면 되게 열이 아니라 되게 흐뭇하게 금을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GPU와 TPU 싸움으로 AI가 더 커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올해부터는 이 AI 서비스의 구현 목적이 추론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TPU 같은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AI 시장 전체적으로 좀 커지고요. 엔비디아도 앞으로 성장을 합니다. 다만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주 잔고가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출하된 게 1,5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남아있는 3,500억 달러가 이제 앞으로 출하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계속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는 기업이 아닌 정부, 서버린 수요도 늘어나고 있죠.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3년간 40만 개에서 60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겠다고 발표를 한 걸 보면 그거를 엿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은 블랙엘이 챕 첨단 제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하반기쯤에 루빈이라는 또 블랙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역시 매출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계속 증가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엔비디아 주가는 여전히 싸다고 봐요. 12개월 선행 PR로 보면 네. 29배 전후인데 이게 하단에 해당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실적을 감안한 밸류에이션은 싸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앞으로도 올라가겠지만 과거와 좀 다른 점은 주문형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 증가가 해당되는 기업들의 매출의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지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분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보다는 AMD 주가가 네. 훨씬 더 좋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엔비디아보다는 주문형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상승률의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조정하실 분들은 알파벳 비중을 늘리는 게 현 시점에서는 더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 투자의 사이클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AI 혁명이 끝나는 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알파벳 좋은 기업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엔비디아도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근데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포인트가 있는데 주가가 상승할 때는 사지 마세요. 기다리다 보면 결국엔 떨어져요. 항상 이 빅테크 기업들을 사실 때는 주가가 떨어질 때 사세요. 저는 그것만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이클 버리가 신규로 저주한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테슬라 지금 들어갈 만합니까? 테슬라도 항상 이 가지고 있는 분들 가지고 있으시고 신규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좋은 기업이에요. 올해까지는 이제 전기차 기업으로서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대표 기업으로서 화두가 될 건데 아마 저는 내년도 글로벌 테마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옵티머스 3 공개와 출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ESS 부분이 성장이 좀 가속화되고 네.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베들린의 기가팩토리 생산량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의외로 또 일론 머스크가 자사주 매입도 해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도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내년도 화두가 될 휴머노이드 로봇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국내장을 요즘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올해 국내장 좋았고 코스피가 70% 넘게 올랐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좀 팔아. 판 다음에 하반기에 다시 사. 요 전략이 유효하다. 이게 또 요즘에 유튜브 등에서 거론이 되는 방식인데 이거 괜찮아요? 제가 내년도 연간 전망 상반기 하반기 두 가지 얼굴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네. 타이틀로 정해놨는데 두 개의 얼굴. 상반기 때는 전체적으로 상승, 하반기 때는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거를 오. 분기별로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내년 1분기는 상승, 2분기 때는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고 3분기 때는 하락, 4분기 때는 상승 전환.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국내 증시 역시 4천을 지키면서 상승 압력이 높아질 여지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매도를 하시려고 하면 제가 내년도 3분기 별로 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한 2분기 전후에 좀 매도를 해 놓으시고 3분기 때 다시 사들이는 네.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 여름 휴가 가기 전에 팔고 갔다 오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